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친일파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운형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투철한 독립운동가의 표상이고 인격자, 조국 통일을 위해 힘쓴 그런 이미지가 가장 강력하게 박혀있는 인물이죠. 그러나 당대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그 사례를 보자면 여운형은 1944년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운형은 일찍부터 새로운 국가의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 조직을 보자면 희한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운형 휘하의 조선 건국 동맹을 보자면 군사 조직의 책임자격 인물이 바로 박승환과 만주군 출신 인사들이죠. 북한군의 창설 과정에서 이 여운형파의 친일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건국 동맹은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가는 1945년 3월경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했고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노동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된 인사들이 바로 일본의 괴뢰 국가인 만주군 출신자들입니다. 이 건국동맹 휘하 군사위원회 보스격인 인물 박승환이 누구냐? 바로 봉천군관학교 7기생이고 만주군 항공조종사로 근무한 인물이죠. 지금의 기준으로 분명한 친일파이지만 이 사람은 여운형의 깊은 신뢰를 받았던 인물로 건국동맹 휘하 군사 조직의 책임자였습니다. 박승환은 만주군 장교로 실제 복무할 때도 여운형에게 협력하고 건국동맹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선배로 박정희를 무지하게 괴롭혔다고 전해지는 신경군관학교 1기생 방원철도 여운형파였죠. 희한하게도 친일파라 볼 수 있는 만주군 출신자들은 여운형이 생각하는 조국 광복에 가장 먼저 포섭된 집단이었습니다. 여운형에게 포섭된 박승환은 봉천군관학교 5기 문용채, 7기 이상렬을 비롯 만주군 출신자들을 모아 여운형에게 협력합니다. 이들을 통칭 여운형파라 하고 여운형은 해방 후 이들을 북한으로 월북시켜 북한군 창설에 투입합니다. 인물들을 보면 봉천군관학교 출신 2명, 신경군관학교 출신 7명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국동맹 군사부 여운형파 인물 중에는 무려 그 간도특설대 출신자가 3명입니다. 또한 박임항 같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도 있죠. 여운형이 북한으로 파견한 여운형파 군사 관련 인물들은 학병 출신인 김인수를 제외하면 전부 다 만주국의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이 중에 박창함은 간도특설대 1기 출신이고 이재기는 간도특설대 2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보다 투철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쓰던 여운형의 건국동맹 군사부 인사들이 죄다 박정희와 같은 만주국 혹은 일본 육사 출신에 심지어는 간도특설대 출신도 집어넣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도특설대 1, 2기는 백선엽과 전혀 다릅니다. 1기와 2기는 오로지 지원으로만 받았습니다. 3기부터는 지원제가 아닙니다. 여운형파의 박창함, 이재기는 간도특설대 1, 2기입니다. 백선엽은 지원제가 아닌 간도특설대 3기입니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여운형이 조직한 서울중앙인민위원회 군사부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운형의 휘하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만주군 출신자들은 여운형의 단체에서 최소한 군사 부분에서는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여운형이 가장 신뢰한 인물은 만주군 출신 박승환이었고 박승환은 같은 출신이고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만주군 출신자들, 간도특설대 출신자들을 규합했습니다. 박승환은 1946년 서울시 개동에서 여운형과 면담을 가지고 이들 여운형파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군 창설에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당시 함께 여운형을 만났던 방원철의 회고록,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 286에서 28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당대 인식을 잘 보면 특히 군 인사 같은 경우는 딱히 친일파라든지 이런 걸 별다른 신경을 안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철한 독립투사인 여운형 같은 사람도 지금 가장 먼저 규합한 인물들이 바로 만주군 출신자들이고 심지어 간도특설대 인물들도 받아들였죠. 이러한 것은 임시정부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장투쟁사의 영웅 이범석, 지청천 같은 사람들도 일본군 출신자들을 기용하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군을 이끈 경험이나 군사적 지식 부분에서 분명하게 필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여운형은 1946년 2월 11일 실제로 평양으로 몰래 들어가 김일성을 만납니다. 여운형은 이때쯤에서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강 감을 잡습니다. 김일성 대학이 출범한 게 1946년이고 독자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도 1946년입니다.
미 군정 역시 1946년 국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방경비대를 창설합니다. 만주 군관학교의 여운형파는 실제로 많은 수가 월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946년에 있었던 김일성과 여운형 회담의 결과였습니다. 박승환의 아내 김순자는 여운형이 평양을 방문한 뒤 남편 박승환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박창암, 박준호 등의 여운형파를 북으로 보내 북한의 군사조직 창설을 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여운형은 1946년 미군정의 자문 요청이나 민주위원직 제안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북으로는 건국동맹의 만주군 출신자들을 보내 창군을 도왔죠. 자, 여러분, 그럼 웃긴 게 뭘까요? 이 만주군 출신 간도특설대 출신자들은 1946년 월북하여 조선노동당 간부부장 허정숙에게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받고 북한군 창군 사업에 참여합니다. 즉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군 출신자들과 조선인이 조선인을 잡는다는 그 간도특설대 출신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최고의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여운형의 명령으로 북한군 창군에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북조선인민위원회도 이들을 친일파로 규정하거나 하지 않고 창군 사업에 참여시킵니다. 북한이 주목한 것은 여운형이 보낸 이들이 전부 다 정규 군관학교 출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군 창설에 이들이 가진 군사적 기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방원철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승환은 1946년 4월 월북할 당시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서적을 들고 오라 지시했고 여운형파는 이 군사서적들을 참고하여 북한군 창설에 도움을 줍니다. 박임항, 최창류는 한글 군대 구령과 무기, 부품, 명칭을 제정하는 업무를 맡았고 김영택, 박준호는 북한군의 장교 제복과 계급장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방원철, 이재기는 북한군의 군사 교범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죠. 여운형파는 1947년 초반까지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북조선 내무국 군대에 배치되어 활동했으나 1947년 이후 군에서 숙청되고 방원철 같은 경우는 김일성 대학 체육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운형파는 1947년 4월에 대다수가 체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운형이 북으로 보낸 이 만주군 출신자들은 북한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1948년 다시 월남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운형파는 여운형이 생각한 대로 북한군의 중추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북한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만 쏙 빼먹고 숙청당한 것이죠. 방원철의 인생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만주군 출신자가 해방 후에는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밑으로 들어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군 창설에 기여하고 김일성 대학 교수를 하더니 다시 월남하여 대한민국 국군으로 임관하고 6.25에 참전하기도 했고 이후 5.16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더 코미디는 간독특설대 1기 출신이고 월북하여 북한군 창설에 참여한 그 박창암 같은 경우도 다시 월남하고 국군에 임관하여 대한민국 국군 준장까지 올랐고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박창암은 친일 임명사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 간도특설대 1기 지원장교 출신인데 그 여운형의 건국동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창암은 친일파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니 대체 친일파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겁니까? 백선여부 3기 출신으로 스스로 지원한 케이스라 볼 수 있는 사료가 없지만 박창암은 조선인이 조선인을 잡는다는 명분을 가진 부대에 스스로 지원해서 들어간 1기 출신입니다. 박창암이 간도특설대에 들어간 것은 1943년으로 무슨 박창암이 건국동맹의 일원으로 스파이로 들어간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창암이 건국동맹에 합류한 것은 1944년입니다. 자, 당대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라도 필요에 따라 일본군 출신자든 친일파든 가리지 않고 기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운형이 일본군 출신자들을 적극 기용하고 북한군 창설에 힘을 보탠 사실을 말해주는 역사 강사 보셨습니까? 방원철은 회고록에서 여운형이 그들을 보낸 이유가 그들이 북한의 중추에 그들을 집어넣어 나중에 북한군이 남침하는 걸 막기 위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보내봐야 그들이 어떻게 북한군의 중추가 될 것이며 이것은 방원철을 비롯한 여운형파의 군 출신 인사들이 북한군 창설에 협력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화하는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합니다. 실제로 이게 여운형 같은 회색 분자의 무서움입니다. 여운형파는 북한에서 필요한 것만 이용당하고 군에서 숙청당하고 다시 월남하여 국군이 되었고 그들이 도와서 만든 그 인민군과 싸웠어요.
그 인민군의 복제와 교리 등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배우고 익힌 인민군과 다시 싸웠단 말이죠. 이게 코미디죠. 그러면서 간도 특설대 1기인 박창함은 대한민국 영웅으로 추대되어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역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해방을 1년 앞두고 일본 제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막판에 여운형의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여운형이 간도 특설대 인물들을 휘하로 집어넣고 그 의도야 어떠하든 북한군 창설에까지 협력한 사실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는 친일파를 살려줬다, 친일파를 기용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해방 후 한반도가 얼마나 개판인지, 혼돈의 카오스인지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김구가 친일 문학인 이광수를 후원했다고 김구를 친일파라 비난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청천 장군이 일본군 출신자들을 기용했다고 해서 친일파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운형이 간도 특설대, 만주군 인사들을 받아들이고 국군이나 남한 정부에 대한 참여는 거부하면서 북한군 창설에는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적 우월성으로 포장되어 있는 인물을 지지하고 신격화하면 그를 따르는 자신이 마치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까보면 이 혼돈의 시기에 잘못 없는 사람 없고 비판받을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적 무장을 하고 추앙하려 해도 예컨대 이승만, 박정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공로적 부분을 추켜 세우지 그들의 인간적인 부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당시의 시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공과 과를 전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도 특설대 1기로 지원하여 일제강점기 막판에 여운형의 건국동맹에 합류한 박창함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도 특설대가 지원제가 아니었던 3기로 들어가서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백선엽은 민족 반역자일까요? 누구보다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으나 200에서 300만 명이 죽은 6.25 침략 전쟁에 참여하여 노력 훈장을 받은 김원봉은 민족 반역자가 아닙니까? 왜요? 항일운동을 해서 영웅이면 박헌영이나 김일성, 김두봉도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하지 그래요. 얘네들한테 건국훈장 쫙 돌리죠. 간도 특설대 1기로 지원한 박창함은 친일파가 아니라며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했다며 비난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왜 만주군 출신의 간도 특설대까지 대거 기용하여 심지어 북한군 창설을 도운 여운형은 비판하지 않을까요? 여운형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저 간도 특설대 출신 만주군 출신자들이 안 살아남았을까요 과연? 그럼 또 여운형 보고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지도자라고 비난하겠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친일파이며 무엇이 민족 반역자일까요? 역사의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웅으로 추앙하는 이들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